네, 오늘은 파트 5의 건축관계법령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로는 380 페이지는 385페이지. 네. 예. 385페이지에 1번. 건축물의 방제 계획 중에서 공간적 대응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도피성 대응, 대항성 대응, 회피성 대응, 소방시설 방제 대응. 네. 소방시설은 이제 설비이기 때문에 설비적 대응에 들어갑니다. 네, 4번이 답이고, 공간적 대응에는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2번에 건축 방화 계획에서 건축 구조 및 재료를 불연화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간적 대응 방법은 이제 불연화, 난연화 그런 것은 도피성, 회피성. 네. 1번의 해설에 봐보면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회피성에 들어갑니다. 회피성 대응. 3번은 고층 건물의 방화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발화 요인을 줄인다,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구획한다,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복도 끝에는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집중 배치한다. 그래서 4번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이제 계단을 복도 끝에 설치를 하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방화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4번이 답이고, 이제 4번은 넘겨서 건축법상 내화 구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화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맞습니다.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 화재 시 일정한 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 등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4번은 내화 구조가 아니라 방화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화 구조는 견딘다, 방화 구조는 막는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5번은 건축물은 내화 구조 바닥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두께가 몇 센치 이상이어야 하는가? 5번에 10cm. 해설에 봐보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이것은 두께가 10cm 이상 돼야 내화 구조의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이제 기본이 10cm, 이제 그 외에
5cm 이상인 게 있습니다. 10cm, 5cm 이제 그렇게 된다. 내야 구조의 바닥. 그 다음에 6번은 방화 구조의 기준을 옳게 나타낸 것은 철망 모르타르로서 그 발음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시멘트 모르타르 이외 타일을 붙인 것으로 두께의 합계가 1.5가 아니라 2.5 이상일 때 방화 구조이고요. 3번은 두께 3번은 그런 이제 기준은 없고 4번에 속곱한 이에 4번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6번에 1번이 답이고요. 해설을 봐보면 이제 방화 구조 해서 철망 모르타르는 2cm 이상. 이제 그 아래에 석고파니에 어떤 것을 바르면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족을 바르면 발랐으니까 약간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cm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벽이 흙으로 맞벽치한 것은 두께에 관계없이 방화 구조이고요. 그래서 2cm하고 2.5cm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내야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내야 구조는 약간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2번에 철근 콘크리트 벽이면 10cm 이상. 이게 맞습니다. 바닥하고 벽하고 두께가 똑같습니다. 10cm 이상. 그리고 이제 1번하고 4번은 이제 그 방화 구조하고 가깝고요. 이제 1.2cm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방화 구조에 관한 내용이고요. 철망 모르타르 2cm. 그러니까 내야 구조가 아니라. 해설에 봐보면 이제 내야 구조 벽 기준 해서 나오는데 이제 10cm 그게 기본이고 5cm가 뭐 골고루 철골조하고 뭐 철제로 보강된 그런 것들이 5cm, 벽돌조는 19cm, 고온 고압의 전기를 양생된 제일 아래쪽은 10cm 이상이. 그래서 이제 벽돌조 19 빼고 또 4cm 빼고 이제 나머지 10cm하고 5cm 이상이 있다. 그렇게 수치 먼저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10cm, 5cm. 바닥하고 벽이 10cm, 5cm. 그 다음에 8번에 봐보면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철망 모르타르로서 그 발음 두께가 최소 몇 cm 이상인 것을 방화 구조로 규정하는가. 그래서 2cm라고 앞에서 나왔습니다. 9번에 갑종 방화문, 울종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은 각각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제 갑종은 비차열 그러면 60분이었죠. 60분. 그리고 울종은 30분. 우선 그렇게 봐놓으시고요. 60분, 30분. 그 다음에 10번에 봐보면 넘겨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내와 구조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방화벽의 양끝과 위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면으로부터 0.1m가 아니라 0.5m 이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2.5cm 이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높이는 2.5cm가 아니라 2.5m 이하로 할 것. 그래서 3, 4번도 맞습니다. 방화벽. 방화벽은 이제 벽을 세워서 방화한다 그 말이죠. 방화벽. 그 기준이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건축법상 면적의 산정 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제 건축에 관한 문제이네. 용적률,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의 비율. 이번에 건폐율은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어요.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다. 근데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건폐율이 10,000분의 1,000, 10분의 1 그렇게 됩니다. 3번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맞고, 4번의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의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용적률이 나왔어요. 용적률. 니을 써야 되나? 니을 쓰네. 용적률. 이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랬네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하니까는 아래에 대지 면적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가 연면적. 대지니까 땅의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것이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 뭐 500%, 800%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다. 근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니까 한 10만은 너무 많나? 5만 제곱미터라고 해볼까요? 5만 제곱미터.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50배 이렇게 된가? 50. 그러면 50이면은 50배니까 너무 많나? 대지 면적 좀 많은 것 같네요.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5만 말고 9,000이라고 한다면 이제 9가 되겠네요. 9. 그러면은 9배니까 900%가 되겠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은 건폐율. 예. 이것은 대지 면적이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건폐율.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연면적보다는 건축 면적이 훨씬 작기 때문에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다. 건축 면적은 땅보다는 더 작겠죠. 그래서 800제곱미터다. 그러면 0.8 이렇게 나오네요. 0.8. 그리고 연면적은 이제 뭐 전부 다 합한 게 연면적이니까 각 층의 면적을 합한 게 그 다음에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이제 각 층마다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을 더한 것이 연면적이 되고 그럼 연면적을 1이 넣으면 용적률이 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방화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이 있다. 이제 이 용어가 바뀌었는데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게요. 2번에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은 빛 차열 성능은 30분은 을종이고 갑종은 아까 60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의 을종 방화문은 빛 차열 성능 30분 맞고 방화 후의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이거나 화재 시 연기 온도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3번에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아까 2.5m 이하라고 나왔었습니다. 14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력벽, 기둥, 주, 계단 이제 작은 보는 해당이 안 되고 이제 보는 해당이 되는데 작은 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15번에 다음 중 불연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와 아크릴은 타겠죠. 아크릴. 그래서 불연 재료가 아니라 이제 가연 재료가 되고 유리, 콘크리트 이런 것은 불연 재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6번은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계급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계급부 크기가 지름 30이 아니라 50cm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계급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5가 아니라 1.2m 이내. 그 다음에 3번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맞고요. 창의 방법을 위하여 창살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다음 중 방화 셔터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화 셔터는 화재 발생 시 무슨 감지기에 의해 일부 폐쇄, 일부 폐쇄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폐쇄는 열 감지기.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연기 감지기가 연기가 빨리 확산되니까 연기 감지기가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일부 폐쇄라는 것은 방화 셔터가 이렇게 천장이 있다가 이렇게 조금 내려온 게 일부 폐쇄입니다.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게 완전 폐쇄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그 외벽 처마 밑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하되 지붕은 무엇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목조 건축물 처마 밑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그러면 연소할 우려가 있으면은 방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처마 밑은 방화 구조, 그리고 지붕은 불연 재료. 그 다음에 20번에 다음 중 공동주택에 대피 공간을 설치할 경우 몇 층 이상부터 설치하는가? 이제 4층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4층 이상인 층, 4층 이상인 층에 대피 공간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21번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 구역과 관계없는 것은 승강장 구역이다. 이것은 관계가 없겠죠. 승강장은. 그래서 층 또는 면적별 구역하고 그 다음에 용도별 구역하고 또 방화 댐퍼도 이제 방화 구역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해설에 봐보면 이제 면적별로 10층 이하는 1000제곱미터 이내, 11층 이상은 200제곱미터 이내. 그게 면적별 구역하는 것이 되고, 그 아래 층별 구역은 3층 이상 모든 층은 층마다 또 지하층도 층마다 이렇게 구역한다. 층별 구역이. 그 다음에 용도별은 주요 구조물은 내야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부분과 기타 부분 사이의 구역. 그래서 이제 내야 구조인 곳하고 내야 구조가 아닌 곳 사이에 이제 구역하는 것을 용도별 구역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22번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유효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계단은 기본이 0.9m입니다. 0.9m. 어떤 계단이든 기본이 0.9m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계단이 대부분인데 가끔 건축물 바깥쪽에 벽 그쪽 바깥쪽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피난층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4번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으면 이제 그 층이 피난층입니다. 그래서 출입구 문을 열고 나갔더니 바로 땅이면 그게 피난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하 1층이 길 수도 있고 뭐 1층, 2층도 어떤 경우는 문 열면 바로 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들이 다 피난층입니다. 24번에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계급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야 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계단실 내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계단실에는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연결되어야 맞겠죠. 계단이. 4번이 답이고요. 1번은 그 이제 계단실하고 그 다른 곳하고는 벽으로 이렇게 막으라 그 말입니다. 벽으로. 내야 구조 벽으로. 2번은 이제 계단실 그 안에 어떤 마감을 할 때는 불연 재료로 해야 돼요. 마감이니까 어떤 게 마감일까요? 계단실의 마감이면은 그 어떤 이제 그 손잡이 그런 것도 다 마감이겠죠. 그런 걸 불연 재료. 그 다음에 또 예비 전원 있는 조명 설비를 계단에 해야 낮에도 깜깜한 경우가 있죠. 밤에도 깜깜할 수가 있으니까. 불이 켜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25번에 불연 재료가 아닌 것은 이제 기와나 석고보드는 이제 중 불연 재료입니다. 25번에 그래서 기와나 유리나 콘크리트는 이제 불에 거의 안 타니까 안 탄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불연 재료가 맞고 석고보드는 이제 잘 안 타지만 이제 탈 수는 있으니까 준 불연 재료입니다. 석고보드는. 그 다음에 26번에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으로 할 것. 계단의 유해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은 내야 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할 것.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창문 등으로부터 1m 이상이 아니라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물에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하고 계단 사이를 2m 이렇게 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불이 나면은 창문을 통해서 불이 이렇게 계단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m 이상. 그 다음에 27번에 다음 중에서 방화구획 방법이 아닌 것은 수직 관통 부별 구획, 면적별 구획, 층별 구획, 용도별 구획. 그래서 1번이 아닙니다. 그 3번은 구획 그것을 하나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구획을 2번 써놨어요. 그 다음에 28번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11층 건축물의 경우 방화구역은 바닥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하는가? 우선 11층 이상이니까는 200으로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단해서 건축물이 뇌화 구조로 되어 있고 내장재는 불연 재료이다. 그러면 200에 3배가 될까요? 가만히 있어봐라. 11층 이상이다. 11층 이상이다. 좀 정리를 해보면 11층 이상이면 이제 기본이 200으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화 구조이고 불연 재료면은 500으로 합니다. 그런데 500에서 또 스프링클러 이런 게 있으면 3배. 그래서 1500, 500이 3배. 그래서 1500이 답인데, 우선은 11층 이상이면, 11층 이상이면, 방화 구획을, 첫 번째 200제곱미터로 하는데, 이제 만약에, 내화 구조고 불연 재료다. 그러면은 200이 아니라, 이제 500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 그럼 곱하기 3을 한다. 그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곱하기 3. 그리고 이제 10층 이하면 이제 층이 낮다라는 것은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200이 아니라 1000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그런 게 있으면 곱하기 3 이렇게. 네, 그래서 11층은 200 아니면 500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9번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구역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 10층 이하니까 1000이 기본인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니까 곱하기 3. 그러면 3000이 맞습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한다. 아까 나왔었죠? 층마다 구획. 그러면 1층과 2층은 층마다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에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600이 아니라 200입니다. 200이나 500. 벽 및 반자의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 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가 설치된 11층 이상의 층은 그래서 11층 이상이니까 200 아니면 500인데 불연 재료니까 500이 기준이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니까 곱하기 3. 그래서 1500.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30번에 다음 중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종 방화문은 1시간이 아니라 30분. 2번에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무창층의 유효 계급을 한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로 향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이제 구조설비 그렇게 돼야 맞고요. 소화영수설비, 그 밖에 소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면 틀리겠죠. 소방시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31번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닥, 주계단, 포, 5개의 계단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계단은 주계단, 예, 주계단만 해당이 되고 5개의 계단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32번에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치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그래서 네, 맞고요. 크기는 이제 유효 너비가 0.75 이상, 높이가 1이 아니라 1.5m입니다. 높이는. 그 다음에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비상 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벽체의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의 사다리 설치할 것. 예, 맞습니다. 구조 및 표시는 문은 실내에서 열 수 있는 구조라고 내부 또는 외부에 비상 탈출구 표시를 할 것 맞습니다.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을 답이 없네. 니은 틀리고 그러면 뭐가 또 틀리다라는 건데 32번에 2번이 답이면 기역, 디귿이 답이면 니을이 틀리다라는 건데 니을이 왜 틀린지 한번 봐보면 해설에 봐보면 피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문은 실내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틀리다 지금 그런 뜻이네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어야 돼요. 예,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 그런데 지문은 실내에서 열 수 있다라는 말은 당겨서 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니을도 틀리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해설에 봐보면 이제 비상 탈출구 이제 그것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해설에 비상 탈출 그렇게만 적혀져 있네요. 예. 비상 탈출구. 예. 그래서 너비는 0.75, 높이는 1.5, 피난 방향으로 오픈, 그리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그 다음에 1.2m 이상이면 이제 사다리 설치해야 되고, 사다리의 발판 너비는 20cm, 그리고 피난 통로는 0.75m 이상, 불연재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한 피난안전구역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재현설비,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자동화재 속보설비, 인명구조기구. 예, 그래서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해설에 봐보면 이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에서 재현 설비가 있고, 피난 유도선도 있고, 비상조명 등 있고, 휴대용 비상조명 등, 그 다음에 이제 인명구조기구라는 것은 방열복이나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그게 인명구조기구입니다. 사람을 구조할 때 사용하는 기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구하려면 방열복이나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인공소생기는 인공소생기니까 뭐 산소가 아니라 인공소생기가 이제 심장 충격기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인공호흡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제 인공호흡 하는 대신에 이 인공소생기를 통해서 이제 인공호흡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됩니다. 공기호흡기는 이제 산소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명구조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번에 넘겨서 34번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네, 맞습니다. 창문의 한쪽 모서리의 타격 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맞고요. 이제 강화유리, 배강도 유리로서 그 두께가 이제 강화유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유리도 있네. 그러면 6이 아니라 5mm 이하가 되어야 맞네요. 이제 나중에 다시 봐보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그래서 이제 20cm 이상 역삼각형, 이것은 창문의 가운데에 하는 것이고, 이제 2번의 지문에 3cm 이상 원형, 그것은 이제 모서리에 하는 거죠. 창문 모서리. 지문에 봐보면 34번에 2번에 모서리에 3cm 이상의 원형, 4번에는 가운데에 20cm 이상의 역삼각형,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3번이 왜 틀렸느냐? 그래서 해설에 2번에 7번을 봐보면, 해설에 유리 사용 시 플로트판 유리 두께는 6mm 이하, 강화 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 두께는 5mm 이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플루트판은 6이고 이제 강화 유리 그런 것은 5 이하이고 3번이 틀렸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이네요. 그 다음에 35번은 다음 중 대수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볼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2번에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 그 벽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또는 변경. 그래서
대수선, 그러니까 수선을 크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사, 이제 큰 공사, 이제 그렇게 중요한 공사,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제 해설을 한번 봐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대수선의 범위 1번, 이제 내력벽 증설 해체 벽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네요. 수선 변경은.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벽 20이 아니라 30, 그 정도 수선 변경하면은 대수선에 속한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3개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고, 보나 기둥은 3개 이상, 네. 그래서 3개 아니면 30, 같은 3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기억을 해야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설에 더 봐보면 2번은 보고 3번은 기둥이고 4번에 방화벽 방화구획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지붕틀, 이것도 3개 이상 그러네요. 그 다음에 6번은 주계단, 피난계단 이런 것. 그 다음에 7번은 건축물 외벽, 이것도 30제곱미터 이상이네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이런 거 증설 해체, 이런 것도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상식적으로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건축법에서 대수선할 때는 좀 아마 약간 엄격하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러죠. 내력벽을 이렇게 해체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고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예, 예. 아파트 벽 하나 튼다고, 방을 넓힌다고 하면서 내력벽인데 그걸 부수면 안 되는데, 어떤 단독주택이나 그런 거에 내력벽이니까 그 손대면 안 되는데 방을 넓힌다고 그냥 이렇게 깨부셔가지고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인 것 같고요. 36번. 다음 중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옥상 부분의 옥탑, 막루 등으로서 수평 투입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 산입한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이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상단이 아니라 건축물의 상단. 36번이 3번이 틀린데 그럼 2번은 맞다라는 거네요. 3번의 층수 산정의 원칙은 지하층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입하는데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그래서 층수 산정은 지하층 포함 안 하고요. 층수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1번도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번은 옥탑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12m를 넘으면 이제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그런 것이고요. 2번 맞고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37번은 다음 중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이 아닌 것은 1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이제 주차용은 연면적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하층 면적, 그 다음에 실내 발코니,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이제 4번은 제외하는 게 맞고,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해설을 봐보면, 이제 3번은 어떻게 되나? 3번은, 예.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 해설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발코니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니까 연면적 할 때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맞겠네? 그죠? 네. 문제가 거꾸로 나왔어요. 제외되는 면적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1번, 2번, 4번이 답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제외되는 면적은 이렇게 해야 3번이 답입니다. 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니까 제외되니까. 네. 그래서 제외되는 면적은 문제를 그렇게 고치면 되고요. 38번에 다음 중 건축과 관련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닥 면적, 아까 나왔었고요. 용적률, 용적률은 이제 대지 면적이 분모로 가야 맞습니다. 아닌데? 용적률. 3번의 연면적 맞고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이 아니라 건축 면적입니다. 4번. 그런데 2번도 틀렸어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니까 대지 면적이 분모로 가져야 맞잖아요. 그래서 2번도 뒤밖에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